자, 이번 시간에는 액시얼 스켈레톤 트렁크 영역, 등 쪽의 표면부에 존재하는 근육 중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라티스머스 도지 또는 라티스머스 도자이 또는 광배근 또는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넓은 등근에 대한 걸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라티스머스 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이 근육은 굉장히 넓게 분포해요. 그리고 표면부에 분포하는 근육하고 오버랩되는 근육이 있죠. 위쪽에 트라페지우스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땅 모양처럼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라티스머스 도지에 대한 것하고 트라페지우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의 T12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라티스머스 도지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T7까지 올라가는 게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트라페지우스가 라티스머스 도지보다 위쪽에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것은 어퍼 익스트리미티 시간에 또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라티스머스 도지예요. 지금 보시면 T7하고 L5까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쭉 있고요. 소라코lumbar fascia, 그 다음에 세이크럼 영역이 있고 일리아 크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4개에서 5개 정도의 립,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가 있냐면 같은 쪽에 있는 스카플라의 인페리어 앵글 부분이에요. 인페리어 앵글 부분에 같이 부착이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착돼 있다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오리진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인서션 부분은 이 바이셉탈 그룹 어깨에 바이셉스의 롱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죠. 그래서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몸 쪽에 있는 능선에 가서 붙어요. 메디알 립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가서 붙게 되고, 동작에 대한 거는 익스텐션 다 알고 있어요. 익스텐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이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은이로 한번 보면 이렇게 세이크럼하고 일리아 크레스트 포스테리어 파트 쪽,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T7부터 쭉 이쪽 옆으로, 그 다음에 소라코lumbar fascia가 여기 있고요. 이 아래쪽에 하나, 둘, 셋, 4개 또는 5개의 그 립 앵글 부분 같이 붙고, 스카플라 임페리 앵글을 거쳐서 이렇게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면서 임페리 앵글을 거쳐서 이렇게 휴머러스의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애가 또 하나 있어요. 휴머러스 쪽으로 같이 가는, 거의 같은 자리에 가는 그런 머슬이 하나 있죠. 테레스 메이저. 테레스 메이저는 또 이제 어퍼 익스트리미티 시간에 또 하실 거예요. 근데 테레스 메이저하고 라티스머스 도지를 왜 같이 설명하냐면, 라티스머스 도지하고 테레스 메이저가 엑실라 영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겨드랑이 영역에 앞쪽 근육군이 있고 뒤쪽 근육군이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로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 움푹 들어간 것 중에 앞쪽 벽이냐 뒤쪽 벽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뒤쪽 벽을 형성하는 두 근육을 이야기하면 라티스머스 도지하고 테레스 메이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테레스 메이저를 아래쪽에서 감싸듯이 들어가요. 메디알 립 쪽의 앞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테레스 메이저의 바깥쪽을 감싸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레스 메이저가 여기 볼까요? 스카플라에 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자리가 있어요. 임페리 앵글 옆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테레스 메이저가 가면 라티스머스 도지가 이렇게 와서 테레스 메이저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 밑을 이렇게 감싸고 돌아요. 이렇게 감싸고 돌아서 앞쪽에 가서 붙죠. 그래서 라티스머스 도지가 이제 그 테레스 메이저하고 같이 포스테리어 엑실라리 폴드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요 상황을 실제로 표면에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 표면에서 한번 보면, 팔페이션을 할 때 라티스머스 도지는 보통 여기 T7이 있고요. 아래쪽에서부터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세이크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T7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이크럼, 일리아 크레스트, 여기 소라코론바 파샤. 그래서 이 전체가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4개의 립, 하나, 둘, 셋, 4개의 립에 립 또는 5개의 립 앵글에 붙은 상태에서 스캐플라의 임페리 앵글 부분에 같이 부착된 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팔페이션 할 때 흔히 보게 되면 이 엑실라리 폴드라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죠. 포스테리어 엑실라리 폴드. 이렇게 잡았을 때 잡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양상은 어떤 거냐면 위쪽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테레스 메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감싸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들어가고 있는 라티스무스 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엄지손가락 쪽은 테레스 메이저라고 보면 되고 아래쪽에 검지나 중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게 되는데 찝은 이 상태에서 아래쪽 이 부분은 라티스무스 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팔페이션 할 때는 이거 자체로도 팔페이션이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죠. 아나토미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실제로 확연히 알기 위해서 MMT적인 방법을 쓴다면 이렇게 이 부분을 잡고요. 이쪽 팔을 편채로 살짝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짝 이렇게 들면 아래쪽 손 잡은 쪽에서 확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라티스무스 도지예요. 내려보세요. 그래서 위쪽하고 이렇게 잡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밑에 쪽에서 확연히 보여요. 보통 이렇게 저항을 주기도 하는데 저항까지 주지 않아도 돼요. 엎드린 상태에서 할 때는 굳이 저항까지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결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근육을 확인할 때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서 임페리 앵글 아래쪽에서 내려보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확연하게 확 나와요. 그래서 금방 촉진이 가능하세요. 표면부에 존재하고 넓게 분포하는 대신 주로 이제 포스테리어 엑실라리 폴드나 아니면 스카폴라의 임페리 앵글 영역 근처에서 촉진을 하기가 좀 쉽죠. 라티스무스 도지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등과 허리 쪽에 넓게 분포하죠. 근데 액션은 팔에 작용을 해요. 또 특이한 건 액션은 팔에 작용을 하는데 신경지배는 목의 신경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브라키얼 플렉수스의 포스테리어 코드에서 나오는 소라코 도잘 러브라고 하는 러브의 신경지배를 받아요. 주로 이제 브라키얼 플렉수스의 이제 포스테리어 코드는 어떤 러브들이 나오냐면 어퍼 액티미티 숄더 부분의 익스텐션을 하는 그런 신경 가지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팔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것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클리니컬 아나토미 시간하고 어드밴스 팔페이션 시간에 또 약간씩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리거 포인트인데요. 트리거 포인트는 주로 이제 스캐플라의 인페리어 앵글하고 스카플라 메디알 바더 쪽에서 암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메디알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스캐플라 쪽하고 메디알 바더 쪽 인페리어 앵글 쪽에서 이렇게 암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로 모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메디알 바더 인페리어 앵글 쪽을 거치고요. 여기가 주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따라서 내측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뒤쪽 내측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양상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지금 붉은 원이 큰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잘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양상 때문에 어퍼 액티미티 쪽으로 내려가는 양상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서바이클 HMP하고 혼동이 좀 오죠. 그래서 약간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신경지배가 주로 C6하고 C8 너브루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더 많이 그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라티스무스 도지의 셀프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셀프 스트레칭 방법. 전형적이죠. 그래서 라티스무스 도지의 액션에 반대되는 액션을 하면서 트렁크를 반대쪽으로 사이드 플렉션하고 사이드 로테이션.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손을 들어서 90도 이상 드시면 돼요. 90도 이상 들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게끔 이제 반대손으로 잡아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터이면서 익스텐서이면서 어닥터인 이제 레티스머스 도지가 최대로 길어지는 정점이 돼요. 정점이 되는데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프로즌 숄더라든가 어떤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90도 이상만 올라간다면 시행을 하시면 다른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90도 이상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건데요. 어깨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요만큼이 되면 저걸 하기가 힘들고요. 90도 이상만, 90도보다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끔 교육을 하실수록 좋아요. 스스로 하게끔 교육을 하실수록 좋아요. 자, 제가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이제 치료적 효과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라는 근육이에요. 세라투스 머슬들은 앞쪽에 안테리어 머슬이 있죠. 스캐플라를 윙잉하는 걸 막고 프로텍션 하게끔 해서 팔을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제 어퍼트리미티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라투스 뒤쪽에 포스테리어는 두 개로 나눠져요. 위쪽 부분이 있고 아래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은 보통 여기 영역 정도의 존재예요.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여기에 존재하죠.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그래서 L 스파인 위쪽 두 개 혹은 세 개를 거쳐서 아래쪽 립 또는 두 개 혹은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 방향이 어떻죠? 결 방향이 레티스무스 도지하고 똑같아요. 결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레티스머스 도지의 아래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팔페이션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특이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상하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가 아래쪽 부분에 립의 아래쪽 부분에 붙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립을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당겨서 호기를 좀 강화해요. 호기 뱉어내는 숨을 뱉어내는 이런 호기를 좀 강화하는데 특정한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COPD라는 거예요. COPD. COPD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천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이 그러니까 폐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래를 뱉어낸다거나 뭐 이런 거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분비물을 스스로 꺼내게 하는 반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강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강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COPD 같은 질환들을 장시간 앓은 환자들한테는 이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져지는 경우가. 근데 우리가 이게 만져질 때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만져질 때 이게 라티스무스 도지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혼동하는 경우. 왜 그러냐면 라티스무스 도지가 아래쪽에 붙잖아요. 아래쪽에 립 앵글 부분에. 거의 같은 자리예요. 거의 같은 자리인데 더 아래쪽이에요. 더 아래쪽. 그래서 그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면 레티스무스 도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특징적으로 임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트리거 포인트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양상을 근육 자체가 어떤 페인의 양상을 나타낼 때는 로컬하게 나타나요. 로컬하게. 그래서 요 자리 근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 자리는 안쪽 뭐가 있죠? 키드니가 있어요. 키드니. 그래서 또 키드니 디스펑션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는 결방향도 이제 라티스무스 도지하고 같고, 라티스무스 도지의 일부 부착점하고 부착점이 거의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동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려면, 예를 들면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되었을 때 로컬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는 일반적으로는 팔페이션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특징적인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COPD 같은 질환을 장시간 앓은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앓고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액셜 스켈레톤, 트렁크 부분에서 트렁크의 후면부 아래쪽 표면을 감싸면서 팔과 관련된 동작을 하는 레티스무스 도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꽤 특이하죠. 신경 지배 양상이라든가 분포하는 영역과 운동의 지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어퍼 액티비티하고 트렁크의 상호 관련성, 신경 지배가 왜 목에서 왔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생각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생하셨습니다.